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징계 사유가 중대해 면직도 가능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언론 기사에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판결에 의하면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는 질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사상 최초의 징계받은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은 근거를 잃은 셈입니다. 법치주의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친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발판으로 대선에 뛰어든 만큼 총장 재직 시절의 이러한 불법 비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재판부가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9개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입니다. 사법연수원 23기이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전국의 수많은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법원에 근무하신 판사님들과 교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연고관계를 고려해서 배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원칙이 서울고등법원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고관계 형사사건은 배제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고등법원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결정하나요? 그게 절차가 조금 복잡한 점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게 연고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이 되고 난 다음에 재배당이나 회피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뭐 다른 조치가 예.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연고관계에 관련된 내용 외에도 다른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꼼꼼하게 챙기셔서 법조인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재판부 배당과 사건 진행에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시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법원에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의 처리를 도모하고자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사건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 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그 경우에도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사건 처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도 이런 중요 사건에 해당될 여지도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오면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어떠신가요? 네, 그 부분 만일 항소가 돼서 오게 되면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란 직위를 발판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등에 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했던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섬세한 재판 규정 마련에 관하여 추가로 좀 서울중앙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말씀 나눈 내용이 이렇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수적인데 이 해당 영상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가령 영상을 법정이 아닌 판사 집무실에서 증거조사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법정에서 하더라도 가능하면 적은 수만 참여할 수 있는 법정에서 시청을 하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개재판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수를 내보내고 일부만 하더라도 법정의 큰 스크린에 띄워서 영상을 보는 방식보다는 재판부나 검사, 피고인 측의 모니터에서만 드러나게 영상을 재생하자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원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내용 등에 관하여 우리
형사소송 규칙이나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등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이 혹시 있는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없는 것으로 알고 네. 계십니까? 예. 저도 파악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규정까지 마련할 필요는 없고 각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면 된다.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근데 규칙으로 너무 세세하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하면 재판부의 어떤 그 소송지휘권을 좀 제한하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두 가지 다 뭐 검토가 가능한 아닌데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법원장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각 재판부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네.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된다면 굳이 규정으로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재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전혀 우리 재판부에서는 의도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곤란한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 한순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야 된다는 지점 같습니다. 네, 잘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형사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들께 이 취지를 꼭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